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지금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시장이 금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아주 간단한 것이고 핵심적인 것인데 이거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또 시장에 왜 빠졌는지 또 왜 올라갈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조정장에서 현명하게 대응을 해서 아주 쉽게, 지금이야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만은 이 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내냐에 따라서 시장이 돌아섰을 때 바로 손실 회복을 하고 수익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은 제가 말하는 대로, 제가 뭐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말하는 대로 또 우리 종목들 잘 보유하고 다음 주에 또 죽이는 거 살게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어저께 밤새 지금 종목 분석을 하면서 지금 이 흐름을 또 파악해놨는데요. 다음 주 한 우리 수요일쯤 또 들어갈 게 있으니까는 우리 VIP 회원님들은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자, 시황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공개할 종목에 대해서는 아이오닉 5 관련해서,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 완판이라는 게 스마트폰 뭐 100얼마짜리 완판되는 것도 아니고 5천만원짜리가 출시하자마자 완판되게 생겼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거의 90% 사전 예약 됐죠? 예, 그게 지금 뭐 테슬라보다도 훨씬 많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예.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가 좀 볼 것이고, 종목 하나 좀 말씀드릴 거고요. 어차피 급등할 종목 보유하는 게 맞는 거고 미리 사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황하고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더 이 자세한 종목들은 제가 또 우리 월요일날 휴장이죠. 월요일날 또 올려놓을 거니까는 월요일날 영상도 그때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빠졌던 이유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빠졌던 이유는 국채 금리 급등, 이게 가장 컸던 것이고, 지난주에 수요일날 급락 나왔던 것은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잠재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시장에 계속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방송 중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국채 금리 급등, 이게 지금 시장, 미국 시장 또 우리 시장 조정이 나온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와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2021년도죠. 이때까지도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와서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의 상승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회복됐을 때, 경기가 좋아졌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게 금리 회복입니다. 금리 상승이에요. 근데 이 금리를,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월 의장이 계속 안 올리겠다라고 계속해서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 백신 공급이 계속 되다 보니까는 이 경기 지표도 좋아지고 있죠.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인플레가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인플레가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조절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 안 올린다, 그 다음에 지금 채권 매입 계속 할 것이다,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감은 당연히 인플레 우려감에 금리가 올라가지만 결국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아직까지 경기가 포스트 코로나가 온 것도 아니고 이 백신 공급으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어떤 소비 폭발로 인해서 인플레가 올 것이다 이런 건데 괜한 우려감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인플레 수혜자가 또 따로 있거든요. 최근에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곡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다 인플레 수혜줍니다. 금리 상승에 뭐가 올라가요? 보험주가 올라가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인플레에 대한 종목도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꼬꾸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은 금방 끝날 것이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미증시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어제 다우지수는 두 번 조정 나왔고, 사실 미증시 빠진 것도 없어요. 그죠? 다우지수는 맨날 올라가다가 이틀 조정 나온 거고요. 어제까지. 나스닥은 다시 살짝 저점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낮은 금리로 인해서 어떤 그 유동성이 많이 생겼고, 그 유동성이 성장주, 기술주로 많이 들어갔던 건데 기술주가 타격을 받은 거죠. 다만 그 기술주도 일단 금리가 좀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물론 예전만치 이제 나스닥에 보시면 지금 코로나 상황 전보다도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코로나 상황 전보다도 지금 거의 50%가 넘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이 기술주가 왜 올라갑니까? 유동성의 힘도 있었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이 기술주들 IT의 힘이 얼마나 더 커진 거예요. 이 비대면에 대한 수요 증가하면서 사실 뭐 이 IT 어떤 슈퍼 호황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IT의 슈퍼 사이클, 그렇죠? 전기차의 패러다임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전기차 산업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이유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도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오긴 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술주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IT의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인데 벌써 끝나겠습니까? 예, 그렇진 않거든요. 예,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시장 하락 이유는, 예, 이미 조정은 나올 만큼 나왔고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어제 금리를 보면요, 엊그제 금리가 이제 1.6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안정됐던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1.5까지 올랐다가 1.4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안 좋은 거냐? 지금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요. 예, 배당 수익률이 1.42인가 그래요. 예. 근데 이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1.4인데 더욱더 안전한 국채 금리가 1.6까지 가버리니까 위험 자산은 금리를 이 배당 수익률 이거밖에 안 주는데 국채 금리는 1.6을 주니까는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이 이동할 것이다 이런 건데요. 이건 안정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4분기 미국 기업들의 85% 이상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또 안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3월 첫째 주에 이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된다면은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예. 벌써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소비가 좀 확인됐고, 지금 이제 600억 달러 지원했던 거 있었죠? 여기서 소비가 늘었다. 이 PCE라는 개인 소비 지출이 2.4% 증가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작년 6월 이후에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전문가 예상치 2.5보다 낮게 나와서 금리가 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기 지표가 좋으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안 좋은 거고요. 같이 올라가니까. 경기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은 그러면 금리가 좀 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국채 금리가 2% 올라 있어도 시장은 올라갑니다. 왜?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의 자신감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한 1년 뒤에 보세요. 국채 금리가 2% 올라가 있어도 시장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 상승이 절대 시장의 악재로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을 금리가 좀 안정될 수 있을 때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멘텀이 뭐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오닉 5 기대감.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이 100몇만 원짜리 스마트폰 파는 것도 아니고요. 예. 우리 뭐 저 그랜저만큼 카니발만큼 비싼 그런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파는데 사전 예약에 90%가 판매가 됐습니다. 예. 아마 주말에 완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 요 관련주도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디램값 급등세 이거 좀 멈추고 있습니까? 안 멈추죠. 지금 IT 슈퍼사이클이 왜 나와요? IT 슈퍼사이클이. 자, 요것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디램 가격 석 달 새 50% 급등. 슈퍼사이클 본격화되나? 일단은 수요 급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건데, 지금 미국의 한파로 생산 중단까지 겹치면서 공급이 더 지금 모자라고 있는 거죠. 그죠? 자연재해. 지금 미국의 한파라든가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최악의 가뭄이 덮쳤다고 그래요. 지난 여름에. 원래 태풍이 한 3번은 지나갔는데 태풍이 한 번도 안 왔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니까는 지금 TSMC마저도 이 5나노미터가 지금 연례대 그 핵심 공정인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하니까는 물 탱크까지 트럭까지 등장해서 생산하고 있다 그래요. 이만큼 이 IT에 대한 부분은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점점 이 자연재해까지 겹치다 보니까는 IT의 슈퍼 사이클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이닉스가 어때요?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이런 거는 또 사도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요. 예. 이제 시작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이닉스는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기차와 IT 제가 전차 군단이 또 간다 그랬죠. 전차 군단이 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존슨앤존슨 백신이 아마 다음 주 이번 주말이면 승인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존슨앤존슨 백신은 예방률이 60에서 70%로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좀 낮지만 지금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번 맞아야 되죠. 예. 그리고 영하 70도, 영하 60도 막 그렇게 이 냉동 보관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으면 되고 상온에서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가 승인 나버리면 이게 아마 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 백신이 나온다. 지금 여러 가지 백신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제가 3,000단 제가 또 많이 말씀드렸죠. 백신 나오고 뭐가 나오고 있어요? 치료제 나오고 있는데 다 주사제입니다. 불편해요. 그런 것들을 경구용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바로 3,000단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3,000단 제약 공개했었죠. 지난주에도. 이런 것도 사도 아마 수익 많이 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시장의 하락 이유와 시장이 올라갈 이유를 정확히 알고 가자. 예. 그렇다면 여기서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아이오닉 5 기대감. 예. 대표적으로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당연한 거죠. 그죠? 현대오토에버는 이번에 합병 승인 나면서 이 아이오닉 5가 이 차량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지금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현대차가요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그다음 이제 UAM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 모빌리티 이 모빌리티로 가는 거거든요. 모빌리티로. 예.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이 현대차가 꿈꾸고 있는 모빌리티의 첫 발이에요. 그 첫 발을 잘 나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현대차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이제 그 IT 계열사를 다 모은 거예요. 현대오토론하고 예. 현대 MN소프트하고 합병해서 아마 이제 여기가 핵심 종목이 될 겁니다. 현대오토에버가요. 예. 지분율이 가장 많아요. 현대오토에버 지분 구조를 보면은 유통주가 몇 개 없어요. 현대오토에버 보면요. 유통주가 몇 개 없습니다. 왜냐면 현대차 이 정의선 회장하고 현대차가 다 갖고 있어요. 예. 그걸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잠깐 안 나오고 있는데 예. 보시면 아이고. 자,
지금 76%가 정의선 회장 및 현대차 그룹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량은 20%밖에 없어요. 그만큼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합병 승인까지 나면서 예, 당연히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예. 현대 글로비스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현대차 물류의 핵심입니다. 지금 뭐 폐배터리 유통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다음에 미국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차 당연한 거고 MVH 코리아 배코리가 아니라 배터리 모듈팩을 조립하는 공정을 10만 대 수주했다. 예. MVH 코리아 이제 막 신고가 기록하고 있어요. 애플카 기대감 기아차 동원금속 화신 구형테크 아진산업 상신브레이크 SN 요거는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요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기사를 보면서 몇 개만 좀 짚어드릴게요. 자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조선비즈에서 나왔던 건데 기아 애플 협상 안 끝났다. 라스트마일 등 8개 분야 협의. 자 제가 핵심적인 것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과 기아는 지난해 양해약서를 체결했다. 이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야기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 체결을 하고 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건 이게 멈췄다는 거잖아요. 자, 이 양해약서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서면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얘기만 되고 있던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MOU까지 체결을 하고 진행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는 전기차 협상이 난관을 겪고 있지만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전기차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협상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아 아직은 양측의 제휴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 별도의 라스트 마일 최종 목적지에서 도착하기 전 그 남은 1마일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했을 때 우리 집 앞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집 앞까지 또 이동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킥보드라든가 전기 자전거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 라스트 마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기아차 말고도 자 기아와 애플은 전기차와는 별도로 그죠? 그러니까 기아차와는 별도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업 도전 중이다. 따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애플카 말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따로 협상하고 있다. 근데 보시면 킥보드에 이 전기차를 응용한 킥보드 대표적인 업체가 카누라는 업체예요. 카누를 원래 애플이 인수하려다가 실패했고 현대차는 카누의 지분을 인수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로봇을 이용한 자율주행으로 또 이제 어떤 라스트 마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예, 로봇 관련해서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이 기술을 갖고 있고, 이 기업의 어떤 보스턴은 이제 인수한 거고, 카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현대차한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거 본다면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오닉 5의 이 애플카 기대감도 아직 남아 있고 애플카 아니더라도 라스트 마일 쪽에서만 무언가 좀 협상이라든가 뭐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 급등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99%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저점 들어왔죠? 예, 무조건 이런 건 지금부터 담는 게 맞는 거고요. 예, 현대차는 사실 빠진 것도 없어요. 현대차는요. 예,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그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제가 살펴봐 드리면 사전 계약 테슬라 판매량 추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테슬라 판매량이 2배를 넘은 겁니다. 자, 전기차에서 1등이 누구예요? 테슬라입니다. 근데 현대차가 감히 테슬라를 잡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지난번에도 뭐 전기차에서 5위권 안에 들겠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나서는 갑자기 또 2위권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테슬라한테는 다 감히 돈을 잘 못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전 예약 판매량만 작년 테슬라 판매량 2배가 넘은 거고요. 예, 2배가 넘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대차의 이번 연도 아이오닉 판매량 26,000대로서 목표가 26,000대인데 24,000대 가까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내연기관차에서 보면은 기아의 이번에 나온 카니발 있잖아요. 그게 사전 예약에서 23,000대 나왔어요. 6세대 그랜저가 17,000대 나왔습니다. 근데 첫날 얘가 지금 23,760대 나온 거예요. 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잖아요. 훨씬 비싼데 비싸고 작은 거예요, 그죠? 카니발 그랜저에 비하면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더 작은 차 아닙니까? 더 비싸고 근데 훨씬 많이 나온 겁니다. 예. 전기차 대중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나 해석, 외신들의 호평.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아이오닉 5에 대한 부분은 재원 비교가 나와 있죠. 이 아이오닉 5에 대한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인기 폭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종목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중에서 화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신은 제가 뭐 TV에서 공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짚어드리면 많은 수혜주가 있고 저는 사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가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MVH 코리아는 이제 막 올라가는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들이 보면은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화신은 제가 왜 짚어드리냐? 같이 이제 기아차 나가 있는 이 기아 자동차 이 조지아 공장이 여기 있고요. 요 주변에 지금 동원금속도 나가 있고 SL, 아진산업, 구형테크, 화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화신이냐? 보시면 현대차 그룹 동반 진출 기업 중에서 미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화신이요. 예. 미국 비중이 가장 높아요. 화신이. 그럼 다른 종목보다는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는 미국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그쵸? 예. 그리고 이번에 폭스바겐 이 플랫폼대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이거 하나만 또 볼게요.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현대차하고 폭스바겐밖에 없어요. 제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 EGMP, 현대차는 EGMP고 폭스바겐은 MEB라고 하는데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둘 다 들어가는 게 화신입니다. 현대기아차의 EV 전용 플랫폼은 60% 이상 수주했고요. 폭스바겐 MEB 플랫폼까지 수주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 원래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 있죠. 코나하고 니로 EV 여기에는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모든 모델을 전량 수주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 전기차 하면 무조건 화신인 거예요. 아직까지 현대차 부품들 중에서도 이 내연기관인데 전기차로 전환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화신은 이미 현대차 코나 니로 EV에 전량 수주가 돼 있었고 지금 EGMP 그 다음에 폭스바겐 MEB까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올라갈 만하지 않습니까? 화신은요. 테슬라의 모델 X와 모델 S에도 페달 부품을 납품 중입니다. 제가 볼 때 화신은 전기차 1번 중에 1번이에요. 예. 근데 평균 매출 1조 원대예요. 평균 매출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온 시스템이 시가총액이 8조예요. 8조. 그죠? 근데 한온 시스템 매출을 한번 볼까요? 매출? 한온 시스템 매출을 보면은 한 5조에서 7조 나오죠. 평균 6조입니다. 한온 시스템도 지금 조정이 많이 나온 건데 자, 평균 매출이 6조인데 시가총액이 8조예요. 얘도 저평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자, 화신은 평균 매출이 1조입니다. 1조.
평균 매출이. 그러면 얘 시가총액이 아무리 못해도 1조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1,700억이면 1,700억. 네. 말도 안 되는 저평가 받고 있는 거죠. 매출 규모를 봤을 때. 물론 이 비교 기준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구형테크, 아진산업, 상신브레이크. 예. 그래서 이 아이오닉 5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오닉 5에 대해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지금 그 IT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도 이 원익아이페이스, 유진테크 뉴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디램가 급등 현상에 대해서 자연재해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차량용 반도체 말할 것도 없죠. 대표적인 게 SFA 반도체,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지금 중국 판호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MKM, 위메이, 넥스니티. 예.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올라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이 있고요. 우리 VIP 회원님들은 제가 종목 다 준비해놨으니까는 정말 좋은 종목 준비 많이 했어요. 다음 주 기대해 보시고 지금까지는 다 힘들었어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누가 수익 났겠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이제 하단까지 다 와 있는 거고, 예.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건 없어요. 예. 근데 조만간 3,200을 또 넘어가면서 아마 승승장구할 겁니다. 이 조정 나왔을 때 여기서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고 사실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서 시장이 크게 안 올랐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좀 답답한 흐름이었지만은 앞으로의 시장은 이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도 2주 동안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고 아마 다음 주까지도 아마 국채금리 변동은 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변동 속에서 이 국채금리의 변동 속에서 종목 먼저 올라서기 시작할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니까 예, 우리 VIP 회원님들은 남은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제가 월요일날 휴일이잖아요. 이날 다시 또 종목만 올려드릴 거예요. 시장 내용 말고 예, 종목만 좀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예,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겁먹지 마세요. 시장을 겁먹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면 종목에 대한 것도 접근을 못합니다. 이 아이오닉 5에 대한 거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보기 하셔서 예, 얼마나 이게 강력한 건지 한번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느껴야 되고 예, 그래서 다음 주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급등할 종목 갖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미리 사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개 개별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월요일날 영상을 통해서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예, 우리 모두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